쉽고 재미있게 교육에 대한 감을 찾아드립니다. 교사가 풀어보는 교육에 대한 뒷이야기, 교육. 네, 오늘은 12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일이라 진이 다 빠진 안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매일 어린이처럼 10시에 잠에 들고 있는 박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겠는 최쌤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방송을 올리지 않았는데요.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정말 있을까요? 궁금해하실 분들이. 원망하시는 분들도 있을걸요? 아, 진짜요? 네, 어쨌든 어떻게 된 거죠? 네, 저희가 격주로 2주간의 교육 뉴스와 학교의 각종 이야기들을 번갈아 전해드렸었는데요. 당분간은 교육 뉴스에 집중해서 더욱 생생한 뉴스를 전달해드리기로 했습니다. 학교 이야기에 관한 컨텐츠는 재밌는 소재가 생기면 그때그때마다 틈틈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자, 그럼 바로 2021년 10월 17일부터 10월 30일까지의 뉴스 간략하게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이야기가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몇몇 학교에서는 조심스럽게 제한적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등교 수업 전면 확대를 포함한 일상 회복 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11월 초 단계적 일상 회복인 위드 코로나를 추진하는 가운데 교원 10명 중 6명은 학교에서만큼은 수능 이후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 입시 응시와 지원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대학의 온라인 수업 필요성이 커지자 정부에서는 디지털 기반 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사이버 대학이 아닌 일반 대학도 100%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석사 학위 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 3월 학기부터 시작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수학교육 종합계획을 통해 366억 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수학을 포기한 사람, 즉 수포자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사회관계망 서비스, 즉 SNS에 익숙한 학생들은 단문에 최적화되어 독해력 등의 국어 성취도도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수능, 올해도 코로나19 확진자는 논술, 면접 등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됩니다. 등교 확대와 맞물려 학생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입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경기도 교육청이 최근 3년간 발생한 교내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절반가량이 계단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같은 기간 100명당 사고 발생 건수도 1.96건에서 2.53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교사들이 주당 20에서 25시간 정도를 수업할 때 교장, 원장 출신 원로 교사들은 평균 9시간만을 수업하며 특히 이 중 55%는 별도의 개인 사무실을 제공받는 등 이른바 황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러한 원로 교사들의 25%는 교장, 원장 시절 징계 전력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다문화 가정을 위하여 가정통신문을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몽골어, 영어, 스페인어, 캄보디아어, 아랍어, 필리핀어 등 총 10개의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유치원과 학교에서 발송하는 가정통신문과 문건들을 10개 언어로 번역해주는 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메일이나 다문화 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예비교원이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 학생 2만 명이 코로나19로 발생한 초중고교생 학습 결손을 해소하기 위한 튜터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튜터링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은 시간당 11,000원씩 국가 근로장학금 형식으로 예산이 지원되며 최대 60시간 2학점의 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봉사 시간도 인정받게 된다고 합니다. 최근 보도자료에서 충남 지역 학교가 10월 22일 내려온 공문 하나로 발칵 뒤집혔다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충남도의원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 때문이었는데 초중고교 약 719곳에 5년간 체육급식 보건 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주고받은 공문을 모두 취합하여 목록과 내용, 첨부 파일을 정리해 보내라는 요구였다고 합니다. 더욱 난감한 것은 제출 여유 기한이 3일 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 주요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학교에서 진행 중인 자유학기 운영 시수를 축소하자는 제안이 나왔어요.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를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기존 운영 시수를 한 학기 170시간에서 102시간으로 축소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와 더불어 전면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를 대비하여 중학교 3학년의 진로 연계 학기를 운영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전국의 7,742개 학교 유치원 기관에서 업무가 마비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KT 인터넷망에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10월 25일 오전 11시 20분부터 정오까지 인터넷 접속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격 수업을 진행하던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들이 모두 튕겨져 나가는 일이 발생했고, 대면 수업을 진행한 경우에도 각종 수업 자료를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요한 소식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준비한 소식인데요. 수포자,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을 일컫는 용어죠. 학교에서는 수포자가 점점 많이 생기는 것에 대해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그리고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의 제1, 2, 3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을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올해까지 지난 10년 동안 수학교육 종합계획에 투입된 예산은 1차 113억, 2차 144억, 3차 109억 원 등 총 366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럼 같은 기간에 수포자의 수는 어떻게 변화했나요? 네, 예산은 늘었다 줄었다 하긴 하지만 100억대 이상이 투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른바 수포자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2011년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수학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중3이 4%, 고2는 4.4%였지만 2019년에는 중3은 11.8%, 고2는 9%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국제교육 성취도 평가협회의 2019년 수학 과학 성취도 추이 변화 국제비교 연구에서도 한국 중학생의 수학 흥미 그리고 수학에 대한 자신감은 국제 평균의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중학생의 61%가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54%는 수학에 자신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각각 문항에 대한 국제 평균은 41%, 44%에 불과했습니다. 저 두 분은 수포자여셨나요? 저는 상황에 따라 달랐어요. 그럼 아닌 거 아니야? 내신은 수포자가 아닌데 수능은 수포자였어요. 안쌤은 어떠셨어요? 저는 못했는데 열심히 해서 포기는 하지 않고 1등급으로 졸업했습니다. 와, 갑자기 자랑? 네. 그러면 수포자가 아니네요. 네. 수포자였는데 아니게 된. 요즘에는 4학년, 초등학교 4학년부터 수포자가 발생한다는 그런. 아니, 제가 2학년 담임을 했는데 2학년 학생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 선생님 저는 수학 포기했어요. 어떻게. 곱셈 구구에서 한번 첫 번째 난관이 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예산은 많이 투입되는데 수포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과 강덕구 의원의 요구사항은 무엇이었나요? 사걱세와 강 의원은 수학교육 종합계획의 사업 효과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면서 수학교육 종합계획의 전면 재수정을 요구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 국어 능력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17일 종로학원이 최근 발표된 교육과정평가원의 2020년 고등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고2 학생의 사수준, 우수 비율이 국어와 수학, 영어에서 모두 하락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상위권 학생은 줄었고 하위권 학생들은 늘게 되었는데 전반적인 성취도가 낮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고2 학생들의 사수준 비율은 과목별로 국어가 23.3%, 수학 29%, 영어 37.1%로 나타났는데 이는 1년 전보다 각각 국어 5.5, 수학 0.3, 영어 2.9%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도 각각 2.8, 4.5, 5.0%포인트씩 늘어났습니다. 이는 2010년 이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었을까요? 그때는 신종플루? 2009년 신종플루? 그래도 원격 수업을 한 적은 없는데. 네, 그러게요. 그쵸. 참 성취도가 낮아졌다는 걸 현장에서도 좀 느끼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같은 학년을 이제 몇 년을 하다 보면은 이제 약간 물론 그거를 막 완전히 믿을 수 있는 데이터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조금 더 모르는 느낌이 저는 들 때가 가끔 있어요. 맞아요. 물론 이게
학업 성취도에서만 그런 거지 뭐 아이들이 뭐 공부를 못하게 되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지만 아이들을 전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좀 똑같은 학년을 계속 하다 보면 좀 그런 느낌들을 좀 느낄 때가 있는데 혹시 국어 교과의 성취도 하락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 될까요?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있어요. 수학과 영어도 우수 수준인 4 수준, 비율이 줄어서 걱정이긴 하지만 국어만큼 충격적인 수준은 아니다 라고 하는데요. 국어 성취도 하락은 2010년이 바로 스마트폰이 등장한 해죠. 아, 네. 그 이후 초중고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 SNS 활동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종로학원 평가이사 오정훈 씨는 SNS 활동으로 학생들이 단문에 익숙해졌고 쓰기 능력 그리고 의사소통을 위한 제한된 범주에서만 쓰다 보니까 이 때문에 비문학이나 장문, 읽기, 독해력, 문학적인 감상 능력이 전반적으로 다 약화되었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국어 읽기, 쓰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말고 조금 더 깊이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뭐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어른들도. 예, SNS 많이 하면서 요즘 긴 글 읽기 힘들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맞아.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학력이 하락한 원인을 코로나19랑 좀 관련해서 볼 것 같은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네, 교육부는 코로나19로 학습 결손이 국어를 포함한 모든 과목에서 성취도 하락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누적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2만 명을 넘어섰음에도 꾸준히 등교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지금 상황도 모두 다 이 때문인 걸로 보이는데요. 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다가오는 11월부터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과 함께 학교에서도 단계적으로 등교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그 등교 정상화 이야기가 이제 제가 바로 소개해드릴 네. 내용이 되겠는데요. 정부가 이르면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로 방역 체계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수도권 지역의 등교 수업 확대에 대한 논의입니다. 교육부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이미 전면 등교를 하고 있는 만큼 11월 위드 코로나 전환 시기 등과 맞물려 수도권 학교의 등교 확대에 집중해 시기 등을 고심하고 있다고 이번 25일에 밝혔습니다. 앞서 비수도권은 전면 등교에 가까운 등교율을 보이고 있지만 수도권은 아직 70%를 밑도는 등교율을 기록하고 있어서 교육부는 수도권 등교 수업을 조금 더 확대해야 된다는 방침을 조금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은 지금 거의 전면 등교를 그쵸? 다 모두 그쵸? 90% 이상 거의 100% 하고 있죠. 네네네, 그렇죠. 근데 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70%를 밑돈다라고 하는데 뭐 정확하게 어느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나요? 이게 또 단계별로 조금 다른데요. 4단계 지역인 수도권은 3분의 2 수준의 등교율, 그리고 전면 등교가 가능한 3단계 비수도권 지역은 90% 이상 전면 등교에 가까운 등교율을 보인다고 합니다. 2학기 등교 확대 시점인 9월 6일부터 30일까지 평균 등교율은 78.8%로 수도권이 65.8%, 비수도권이 91.3%를 기록했습니다. 자, 요걸 뭐 평균으로 전부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평균 등교율인 73.1%보다는 많아요. 하지만 뭐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봤을 때 그 격차는 좀 큰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꽤 크네요, 격차가. 그래서 빨리 좀 등교를 좀 하는 게 조금 좋겠죠. 그쵸. 네. 그래도 학교에 오니까 저희는 지금 비수도권이라서 사실 뭐 등교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고민을 안 한 지가 좀 오래돼서 그쵸, 어느새 또 네. 그래서 뭐 이런 뉴스를 보면 아 저쪽은 아직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도 들고 또 선생님들이 뭐 겟더타운이나 이런 것들로 수업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아 저쪽은 아직 온라인 하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적이 있는데 어서 모두 학교에 나올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체육대회나 축제 같은 것들이 이제 학교 행사를 이제 학교에서 안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제한적으로 좀 재개를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는 지난 학년별 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하였는데요. 다만 감염병 상황을 고려해서 학년별로 일주일씩 간격을 두고 학생들이 교실, 운동장, 체육관 등으로 나누어서 경기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학교들이 각종 행사를 재개하는 것은 1년 이상 지속한 감염병 상황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방역수칙 준수가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는 판단과 함께 그동안 차순위로 밀린 학생들의 신체, 정서 발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이제 근처의 학교에서도 저희 학교도 그렇고 행사나 체험 활동을 조심스럽게 이제 재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을 했었죠? 저희 학교도 이제 좀 많은 행사들을 이제 2학기 들어와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온라인으로 하기도 하고요. 네, 온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약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좀 섞어서 좀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어디를 간다기보다는 뭐 팀들을 공연팀이나 뭐 그런 것들 전시 뭐 이런 것들을 학교로 가지고 와서 관람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는 마냥 틀어막는 것도 꼭 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고 아이들의 그런 두루두루적인 정서적인 발달 같은 것도 네. 이런 행사에 다 의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체육대회나 뭐 체험학습 이런 거 이제 좀 가는데 사실 애들이 너무 이제 신나하잖아요. 막 그쵸. 드디어 간다 약간 막 이런 몇 년 느낌. 만에 네, 거의 뭐 1년 정도 안 갔다가 선생님들도 약간 신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신났어요. 네, 매년 갈 때는 막 귀찮은 날 좀 힘든 날 이랬는데 막상 또 오랜만에 한다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좀 더 좋아하시는 모습도 저는 좀 봐서 앞으로 좀 저희가 지금 상황에 맞게 행사들이 하나 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변화는 대학교입니다. 자, 대학교에서도 변화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온라인 석사학위가 생긴다고 합니다. 내년 3월에 일반 대학교에서도 온라인으로 석사학위를 딸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대신에 온라인 수업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관리 기준을 만들고 4년마다 온라인 학위 과정 인증을 갱신한다고 합니다. 자, 대학의 온라인 수업 필요성이 커지니까 정부는 지난해 9월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했고요. 일반 대학의 온라인 수업 상한선을 20%였는데 그걸 완화해서 학사 과정은 국내, 외국 대학 온라인 공동 학위 과정, 대학원은 국내 대학 단독 혹은 공동, 국내 외국 대학 공동으로 온라인 학위 과정을 만들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 교육부는 지난 2월 일반 대학의 원격 수업 운영에 대한 훈련까지 제정했다고 하니 아마 조만간에 이제 지금 이제 대학교를 다니는 네. 선생님들, 학생들 그리고 이제 뭐 대학원을 다니는 분들께서 이 혜택을 조만간에 좀 받아볼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사실 조금 저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약간 저희가 이미 약간 온라인으로 뭐 방송통신대학교라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사이버 이미 대학교.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랑 어떤 게 다를지 잘 좀 감이 안 오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걸까요? 그 자체일 건지. 그러니까 좀 원래는 사이버 대학이나 뭐 방송통신 대학에서만 가능했던 게 이제 일반 대학에 있는 교수진에게까지 확장된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는 있지만 이 정책이 너무 환영을 하는 지금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정말 배우고 싶은 거는 거리와 시간의 한계상 못 배우는 그래서 다른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정말 그렇게 된다면 제약을 최대한 없이 다닐 수 있다 보니까 저는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긴 있습니다. 네, 저도 좋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처음에 학위 공부를 시작했을 때 우리 지역이 너무 외지라서 공부를 못한다. 어떻게 보면 교육적 불평등을 입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터지고 제가 다니는 대학에서도 온라인 수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국 각지 어디에 있어도 내가 원하는 교수님한테 가서 학위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교육 기회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거의 약간 최초의 기회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점점 더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의지만 있으면 나는 지역 여건이 이래 내가 이사를 갈 수 없어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좀 해볼까라는 그런 가능성도 조금 더 넓어지는 것 같고 지금 또 보니까 외국 대학이랑 같이 이렇게 학위 과정이 온다는 거는 이거는 생각도 하지 못할 수준으로 교육 수준이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저희가 여기에서 하버드대에 있는 교수님 강의를 들을 수도 있는 거고 지금도 막 그런 식으로 되게 많이 온라인으로 줌으로 뭐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기회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이거를 좀 잘 만들어서 공부를 아예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시도하는 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시도할 수 있게 가는 어떤 되게 중요한 변화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잘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위드 코로나를 추진하는 가운데 수능이 하나의 이제 변수로 좀 나타났는데요.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에서는 전국 초중고 교원 3,567명을 대상으로 학교 위드 코로나 교원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교원 61.1%가 긍정적이라고 답변했고 25.6%가 부정적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학교 급별로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긍정적 답변이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총 관계자는 수능 전에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면 고등학교는 입시 준비와 지원, 수능 응시와 관리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서 위드 코로나 시행 시기와 방법, 학교 지원 대책을 촘촘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논술, 면접 등에서 수능의 각 대학별 고사에 코로나19 확진자는 응시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험생들이 백신 접종을 했다고는 하지만 위드 코로나 과정에서 돌파 감염이 일어날 수가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근데 코로나가 올해가 처음이 아닌데 작년에도 한창 이것 때문에 시끄러웠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네. 작년에는 어땠나요? 작년에도 이제 확진자의 대학별 고사 응시 제한 문제는 지난해에도 당연히 문제가 제기된 바가 있는데요. 당시 교육부는 확진자도 수능 시험은 응시하게 하되 대학별 지필, 면접, 실기 고사를 대면으로 치를 경우 응시를 제한하라고 공고했습니다. 수능과 달리 수시는 최대 6번 지원이 가능하고 다른 시험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취지였지만 입시 공정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학별 전형 방역관리 안내를 내놓으면서 각 대학들이 수험생 응시를 최대한 지원하라고 권고를 했는데요. 자가격리자는 대학 내 전용 고사장에서 치르고 확진자는 대학 여건에 따라 응시 지원 여부를 결정하되 면접고사는 비대면으로 전환하도록 당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비대면 면접고사 전환에 대해서 대학교는 어떻게 방침을 정했을까요? 사실 이렇게 교육부에서는 좀 최대한 보게 하자는 것 같은데 일부 대학에서는 역시 확진자 응시 불가로 좀 정했다라고 해요. 고려대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대면 면접을 진행을 하지만 어쨌든 별도 고사장에서 실시간으로 면접을 진행하게 되고 근데 이 확진자는 별도 고사장까지 올 수가 없으니까 응시가 제한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상 풀어는 줬지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네, 확진자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확진자가 응시할 수 없는 거에 따른 문제점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입시라든지 어떤 문제가 가장 예견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확진자가 안 생기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등교 확대랑 맞물려서 학생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일주일간, 그러니까 21일에서 27일 사이에 일평균 학생 확진자 수는 269명으로 추석 직후 273명대 이후 역대 두 번째 수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특히 지난 26일 신규 학생 확진자 수가 360명으로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최대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능 이후 확진 수험생 규모가 대입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런 걱정 없이 수능이 사실 되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수험생들 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참 빨리 되게 어떻게 보면 수능 시험 되게 잘 봤는데 수능 시험장에 가서 확진이 돼서 오면 내가 면접을 못 보면 떨어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 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작년에 그 수능 보러 갈 때 그 방역복을 입고 가는 학생이 찍혀서 그게 맞아요.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어쨌든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짠하다고 해야 되나 너무 안타깝습니다. 맞아, 문제에만 집중하기도 사실 벅찰 텐데. 답답하잖아요. 그걸 또 하면은.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일반 교사들이 한 주에 20에서 25시간 정도 수업을 할 때 초중고 교장 그리고 유치원 원장 출신의 원로 교사들은 평균 9시간만 주당 수업을 하며 이 중 55%는 별도 사무실을 부여받는 등 황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국회 교육위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전국 유초중고 원로교사 현황 자료를 보면 2021년 9월 1일 기준 유초중고 근무 원로교사는 모두 84명,
초중고가 77명이고 유치원이 7명인데요. 그렇게 집계되었습니다. 그러면 원로교사 제도라는 게 사실 모르는 분들한테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어떤 제도일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그냥 뭐 생활에서는 원로교사 이렇게 하면은 나이 많으시고 경력 그쵸. 많으신 분을 이렇게 일컫기도 하지만 사실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로교사는 정년 전에 교장의 임기, 그러니까 유치원 원장을 포함한 교장의 임기가 8년이 최대인데요. 8년이 끝나버리면 남은 정년까지는 원로교사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또는 징계 등으로 교장이나 원장의 자리에서 물러난 교사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원로교사 선생님들의 수업 시수는 평균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네, 수업 시수가 일주일에 평균 9시간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부럽네요. 와, 너무 부럽다. 나 23시간. 네, 일반 교사들이 말씀하시는 수업 시수에 견주었을 때 절반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심지어 서울의 특정 고등학교의 원로 교사는 한 주의 수업 시수가 1시간에 그쳤습니다. 이름만 걸어놓으시는 건가요? 뭐 한 주에 1시간이 뭐 뭘까요? 훈화 말씀인가요? 창체? 그러게. 뭐 한 주에 5시간 이하를 하는 원로 교사도 23%인 19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들의 연봉은 1억 원 안팎입니다. 연봉 얼마세요? 그 왜 수업하는 대로 시수대로 비율로 줬으면 좋겠네요. 그러게. 이게 사실은 좀 안 좋은 게 학교의 수업 시수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몇 시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총량이 있는데 누군가가 저렇게 적게 먹으면은 수업을 조금 들어가면은 나머지를 다른 사람이 더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플러스 알파를 해줄 네.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원로 선생님들이 계시면 다른 분들이 좀 사실 힘든 것도 사실일 것 같아요. 내가 수업을 막 3시간씩 4시간씩 더 들어가야 되니까. 또 보통 학교는 그 선생님들이 업무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업 이렇게 안 주는데 업무도 안 줬겠죠, 사실. 없죠. 네, 그러면은 업무도 다른 사람이 나눠 가져야 되고. 네, 제가 알기로는 네. 규정상에 원로 교사한테 또 업무의 배려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수업 시수회적인 배려도 할 맞아요. 수는 네. 있게 되어 있는데 그 배려라는 것이 뭐 이 정도는 아니었겠죠. 네, 이렇게 수업 시간도 적은데 따로 사무실을 제공받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원로 교사가 뭐 교장 원장 출신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중에 반 이상인 46명은 학교에서 공용 교무실이 아닌 별도의 사무실을 제공받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교장에게만 교장실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인데 원로 교사의 절반 이상은 교장실과 같은 그런 특별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너무 부러운데요. 이번 자료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또 다른 게 또 있나요? 네, 아까도 짧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 원로 교사의 25%인 21명은 교장이나 원장 재직 시절 비위를 저지른 징계 전력자였다는 점입니다. 징계를 받음에 따라 중임을 받지 못했거나 교장 임기 도중 자리에서 물러나 원로 교사가 된 것입니다. 원로 교사가 특혜를 받는 것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 2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 원장으로서 교사로 임용된 교사는 원로교사로 우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원도교육청은 다른 교육청과 달리 원로교사들에게 수업 특혜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현재 4명의 원로교사가 있는 강원도교육청 소속 초중고는 원로교사에게 평균 주당 22시간의 수업을 맡겼으며 별도의 사무실도 일체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원로 교사를 이제 현행과 같이 이렇게 하려면 정원외로 이렇게 준다면 그쵸? 네. 그러면은 뭐 교사들에게 오히려 부담을 줄여줄 수도 있고 도움도 줄 수 있고 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닌데 특혜도 더 주고 수업 시수는 매우 적고 이러면 같이 공동체에 있는 다른 선생님들이 좀 많이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좀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충남 일선 학교가 오인철 충남도의원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 의원은 지난 22일 충남 도내 지역교육청을 통해 도내 초중고교 약 719곳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내용은 2017년 1월 1일부터 최근 5년간 체육, 급식, 보건 업무와 관련해 일선 학교가 시청과 군청 등 지방자치단체와 주고받은 공문 일체입니다. 구체적으로 5년치 공문 목록과 내용, 첨부 파일 등 특정한 파일로 만들어달라는 주문도 곁들였습니다. 근데 뭐 정말 놀라웠던 건 제출 시한이 25일까지로 단 3일이었습니다.
정교조 충남지부는 이 탓에 교사들은 제출 기한에 맞춰 그동안의 공문을 뒤지고 파일을 만드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라고 했고, 지자체와 주고받은 공문 내용이 필요하면은 일선 지자체에 자료를 요청하면 효율적일 텐데 이를 모든 학교로 요청한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 의원에게는 행정감사 요구자료 제출 철회와 요구자료 목적을 밝힐 것을, 그리고 충남교육청과 도의회에는 무분별한 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난리가 났잖아요. 어쨌든. 네. 그럼 그 오 의원, 그 도 의원께서는 뭐 답변을 했나요? 네, 답변을 했는데요. 이에 네. 대해 오 의원은 애초 충남도 교육청에 9월 15일 공문을 보내서 10월 14일까지 한 달 기한을 주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도교육청 담당 부서의 업무 소홀로 공문이 제때 내려가지 않은 걸 지난 22일에 확인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일 당일 서류 제출 기한을 25일에서 일주일 더 연장하고 서류 양식도 간략하게 수정하도록 했다고 했지만, 이 수정 공문 또한 대부분 학교에 오늘 25일에야 늦게 도착해 논란이 좀 더 커진 것 같다라고 해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 의원은 사실 저는 이 말 때문에 조금 논란이 더 커진 것 같아요. 교사 괴롭히기 지적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언급, 한 학교에 실제 걸리는 시간을 확인해 보니 20분 정도가 소요됐다라고 하면 이 정도면 업무에 무리를 줄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요구 자료의 목적을 명확히 해달라고 했을 때는 지자체가 각 학교에 지원한 사업 예산과 특정 학교에 지원한 예산을 비교하려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자세한 자료 요구 목적은 감사 성격상 밝힐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학교에서는 바로 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막 학교 바쁘고 이런데 맞아. 앞에 긴급 달고 오잖아요. 맞아요. 뭐 그렇게 긴급한지. 긴급할 거면은 미리미리 계획해서 미리 좀 내보내고 하면 안 됩니까? 짜증이 갑자기 확 나셨네요. 저 지금 이입돼서 센 말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거라서 네. 말 못하겠어요. 아니 진짜. 저는 그 항상 서운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거랑 관련이 있는 거기도 한데, 이렇게 자꾸 뭔가 지난 몇 년간의 그거를 요구하면 우리가 지난 몇 년간 보내줬잖아요. 그쵸, 공문 보냈죠. 교육청 차원에서 취합을 해놨으면 아니면 본인들이 검색을 하면 우리가 산하기관이잖아요. 검색을 하면 충분히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왜 그러는지, 맞아. 그리고 이렇게 보내줬으면 그게 어떻게 쓰였고 또 어떤 결론이 돼서 그거의 결과 이런 지원을 하게 되었다, 이게 와야 되는데 할 때는 막 급하다 보내달라 해서 그 뒤로는 입을 닫아버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이거는 이 국회의원, 도의원들도 문제고 교육청도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좀, 그리고 이렇게 특정한 양식을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냥 있는 걸 보내주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또 새롭게 업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학교가 그렇게 한가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요구하는 목적이 분명하면 아마 법안을 개정하거나 만들려고 할 때 근거 자료로 쓰려는 걸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좀 미리 준비해서 미리 요구를 하던가,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법안을 발의했다라는 걸 좀 알려주기라도 하던가, 그럼 저희가 좀 뭐 힘들더라도 좀 내줄 수는 있지만 그런저런 말도 없이 긴급 달고 바빠 죽겠는데 당장 공문 보내라라고 오면 굉장히 이제 화가 많이 나죠. 말을 아끼겠습니다. 네, 이런 경우 사실 굉장히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서 진짜. 예, 이게 오 의원이 혼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야, 이 의원을 그래요.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진짜 이런 이렇게 한- 경우가 많아요, 진짜. 이런 상황 자체를 너무 많이 겪다 보니까 네. 진짜 화날 때가 수업 중에 저희는 지금 업무 전담팀이긴 교무실에 한데 전화 오잖아요. 수업하는 담임인데 이제 내 담당이면 교무실에서 갑자기 하라고 수업하는데 저 수업 중인데요. 근데 국회의원이 이렇게 해달래. 그럼 이제 진짜 거기 사무실 진짜 쳐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막 들잖아요, 막. 이제 지지 안 해. 내가 뽑았는데 말면서 이러면서 막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막. 네. 그래서 이제 학교 상황을 좀 아시고 자료 요청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번에 공론화가 돼서 조금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안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25일 KT 유무선 인터넷망에 장애가 발생해서 일부 학교에서 학생들과 교사들이 이제 불편을 겪었는데요. 교육부는 25일 오후 KT 인터넷망 오류와 관련해서 오전 11시 20분부터 정오까지 KT 통신망을 이용하는 12개 시도교육청 7,742개 학교 유치원 기관에서 인터넷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12시 44분쯤 인터넷망이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학교 인터넷 서비스도 정상적으로 됐는데요. 사실 이 학교 인터넷 스쿨넷을 이용하는 학교 기관 수는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총 12,849개나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날 인터넷이 안 됐었나요? 저희는 다른 통신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잘 되었고 저희는 이런 오류도 없는데 왜 이렇게 인터넷이 안 되는 날이 많은 거죠? 그러게요. 그러면은 어쨌든 사실 지금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진짜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떤 문제들이 좀 발생했을까요? 일단 원격 수업 진행한 학교에서는 아마 줌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학생들, 교사들 다 튕겼었겠죠. 서울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도 1학년이 원격 수업 진행 중이었는데 일부 학생이 인터넷이 끊기면서 수업을 듣지 못하는 일들이 생겼고요. 또 대면 수업 상황에서 인터넷 자료를 사용해서 뭐 영상이나 자료를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리고 요즘 선생님들이 USB에 넣지 않고 드라이브에 파일 다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많이 쓰시는데, 또 서울에 있던 한 초등학교에서도 대면 수업을 하고 있었지만 인터넷이 중간에 안 돼서 영어 오디오 자료를 사용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KT가 지난번에도 한번 화재 때문에 전국에서 이제 결제도 안 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또 어떤 원인으로 KT 쪽에 또 문제가 생긴 걸까요? 처음에는 뭐 대규모 디도스 공격이라고 추정을 했는데, 오후에는 네트워크 경로 설정, 라우팅 오류로 문제가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KT는 정부와 함께 더 구체적인 사안을 조사하고 파악하는 대로 추가 설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디도스 공격 뭔가 웃긴데요. 라우팅 오류가 북한의 뭔지, 소행이다. 라우팅 오류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저 잘 모르지만 네. 그 이렇게 인터넷망이 이렇게 지나가는 길 설정을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 건데, 그 길이 이렇게 좀 값이 안 맞으면은 그 길로 좀 안 가게 되는 건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뉴스에서 본 것 같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뭐 그 담당자의 뭔가 네. 실수 때문에 네, 일어난 네,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어쨌든 빨리 복구가 돼서. 네. 근데 사실 이렇게 되게 짧은 텀이긴 하지만 뭐 1시간 정도 된 게 사실 학교에서는 좀 크잖아요. 네. 그 사이에 뭐 한 두세 교시까지도 포함이 될 만한 범위라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참 고난과 역경이 많네요, 올해는 진짜. 오늘 뭔가 이렇게 즐거운 뉴스가 있었나요? 오늘은 뭐 즐거운 뉴스는 뭐 가정통신문을 번역해 준다는 거. 네, 그거 말고는 다 그냥 뭐 좀 음. 힘든 뉴스들, 좀 코로나 무거운 관련해서, 뉴스들, 네.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힘들었나? 오늘 전 좀 힘들거든요, 막. 좀 처지네요. 네,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거 국회의원 요구 자료 때문에 화가 나서 그래요. 화가 나요. 말이 전 잘 안 나가지고. 네. 좋습니다. 자, 오랜만에 또 저는 촬영을 또 하게 되었는데요. 자, 저희 그 교육감 팟빵 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 클립, 유튜브 채널 여느 교실에서 만나볼 수 있고요. 블로그에도 다양한 자료가 있으니 찾아와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2주 뒤 그 사이에 2주간의 생생한 뉴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힘차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